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주입니다. 7월 4주차의 청약이 시작되는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공모주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E&D사의 공모주 청약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같은 날 나란히 출사표를 던진 Y팜사의 공모주 청약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입니다. 먼저 7월 4주 공모주 청약 일정에 대하여 점검해보고 Y팜사 공모주 청약의 개요, 공시 분석,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 그리고 청약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7월 3주차 공모주 청약 결과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E&D사 영상에서 보다 상세히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CSI사, 솔트룩스사, 제놀루션사는 훌륭한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더네이처 홀딩스와 M2R 코퍼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상장이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 기업들의 상장 초기 성적이 어떨지 계속 팔로우업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주차에는 총 3개 기업의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E&D사와 Y팜사의 청약 일정은 7월 21일과 22일, 셀레믹스사의 청약 일정은 7월 23일과 24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E&D사의 공모주 청약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오늘은 같은 날 진행되는 Y팜사의 청약 내용에 대하여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팜사는 20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 가격을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보시고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모가는 11,000원으로 공모밴드 최상단 금액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간 경쟁률은 407대 1을 기록하였네요. 공모가가 밴드 최상단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보시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경쟁률 부분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보이나 근본 공모가 총 817억 원을 모집하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공모고 그거에 대비한다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쟁률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본 공모는 구주 매출 50%를 포함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모 개요입니다. Y팜사는 지난 4월 14일 코스닥으로의 상장을 신청하였고 7월 15일 기업 IR과 7월 16일, 17일 수요 예측을 거쳐서 오는 7월 21일과 22일 청약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상장은 7월 31일로 예정이 되어 있으며 공모 가격은 최종 11,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공모 금액은 817.1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네, 공시 분석입니다. 공모 개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확인했다시피 최종 공모가액은 11,000원이고 총 모집 금액은 817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며 청약일은 7월 21일과 22일 양일을 거쳐 진행이 됩니다. 근본 공모 방식은 신준 모집 50%와 구주 매출 50% 비중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이 구주 매출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기업 분석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공모 주식 수중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총 148만 5천 주로 전체 물량의 20%입니다. 다음은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본 공모의 총 공모 금액은 817억 원이나 아시다시피 이 중 50%가 구주 매출이기 때문에 순 조달 금액은 약 397억 원입니다. Y팜사는 이 금액 중 285억 원은 운영자금, 67억 원은 채무상환자금, 그리고 기타 금액으로 45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기재를 하였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운영자금으로는 중국 지사 설립, 웨이퍼 제작 비용, 외주 가공비, 어셈블리, 테스트, T&R 비용으로 3년간 285억 원을 사용을 하겠다고 기재하였으며 67억 원은 우리은행에서 운영자금으로 조달했던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45억 원은
다음과 같은 내역의 연구비로 3년간 모두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사업 내용 부분입니다. 와이팜사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핸드폰을 얘기하죠. 그리고 차량용 전력 증폭기 모듈과 RF 프론트엔드 모듈을 개발 및 판매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사실 와이팜사의 사업 내용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은 다음 순서인 기업 분석 때 IR 자료를 통하여 최대한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무 상태표를 살펴보면 유동자산 부분은 매년 인상적인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며 재고자산 부분도 매년 증가하고는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비율 내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부분 역시 큰 이슈 없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채 부분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2020년 1분기 때 단기 차입금으로 19억 5천만 원을 조달하였으나 근본 공모를 통하여 차입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포괄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4기, 13기, 12기가 각각 2019년, 2018년, 2017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매출액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인 규모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2배씩 뛰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역시 양호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도 2019년 약 10% 수준으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다만 2020년 1분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였고 하나 다소 아쉬운 부분이 판관비의 금액이 매년 상당히 큽니다. 이 판관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사용되었는지가 다소 모호한데 지금 현재도 양호한 편이지만 판관비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면 영업이익률 개선과 손실 방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2020년 3월 26일에 무상 증자로 주식수가 400%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기초, 기말 주식수 차이가 보이시죠? 그리고 최대 주주 유대규 대표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얼머스 JSMA 투자조합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보통주를 모두 양수하였고 이를 임원들에게 양도를 다시 하였습니다. 하여 지금 현재 기말 기준으로 최대 주주 및 그 특수 관계인의 주식은 총 30.28%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모펀드들과 벤처캐피털들이 상당히 많은 수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소액주주 비중 역시 8.39%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관 투자자 대상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사실 오늘의 IR 자료는 와이팜사 회사 및 제품 특성상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낙 전자나 통신 관련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 저도 나름 이쪽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만 100%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나 혹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관련 지식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와이팜사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 및 차량용 전력 증폭기 모듈과 RF 프론트엔드 모듈을 개발 및 판매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먼저 전력 증폭기 모듈이라 함은 이동통신용 단말기, 핸드폰을 얘기하죠. 통신부에 미약한 신호를 증폭하여 안테나를 통해 기지국까지 송출하는 전력 증폭 역할을 하는 부품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용 장비, 핸드폰 안에 흐르는 신호를 기지국까지 그대로 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흐르는
제품에 흐르는 신호를 증폭하여 그리고 안테나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기지국까지 그 신호를 송출하는 전력 증폭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RF 프론트엔드 모듈이라 함은 이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전력 증폭기와 이거의 스위치나 필터 등 추가 플러스 알파를 조합한 복합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증폭기만 팔 때도 있고, 전력 증폭기에 스위치나 필터나 다른 부품들을 조합한 복합 모듈로 판매를 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 되었건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전력 증폭기 관련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팹리스 기업이라는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삼성전자에서 좀 운영하는 페이지인데, 반도체 생태계를 총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종합반도체 기업, IP 기업,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파운더리, OSAT로 나누어 놓았는데, 사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카테고리는 종합반도체 기업, 팹리스, 그리고 파운더리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종합반도체 기업, IDM이라고 불리는 회사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관할하는 회사입니다. 모든 반도체 생산 공정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설계부터 유통까지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합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인텔이 가장 대표적인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팜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인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설계를 제외한 생산, 패키징, 테스트 등은 모두 외주로 진행이 되고, 판매까지는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팹리스는 대규모 자본과 노하우가 필요한 공장을 갖추지 않고 설계에만 주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따라서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로 기술적인 다양성을 갖는 시스템 반도체가 주로 팹리스의 형태를 가진다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가장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으로는 미국의 퀄컴사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생산 공정을 전담하는 기업으로 자체 제품이 아닌 수탁 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즉 이제 팹리스 기업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대신 생산해주는 생산 전문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으로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사업부를 영업을 하고 있지만, 대만의 TSMC가 가장 큰 파운드리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와이팜사는 전력 증폭기 모듈 기술을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그리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회사 개요입니다. 와이팜사는 2006년 12월 설립된 기업이며, 포스텍 박사 출신인 유대규 대표와 민경준 CTO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삼성전자의 정규 협력사로 등록이 되어 전력 증폭기를 납품을 했고, 현재는 굉장히 다수의 삼성전자 휴대폰 모델에 당사의 전력 증폭기와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RF 팹 관련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굉장히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성과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마켓 어널리시스 분이라 그냥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팜사는 수준 높은 5G RF 시스템 반도체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네, 도어티 방식이라고 하는 전력 증폭기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여
고효율의 전력 증폭기 회로 설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경쟁사 대비 동일 소모 전류에서 더 높은 출력 특성을 보이는 기술적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휴대전화에서 자동차, 스몰셀, 군, IoT 관련 다양한 분야로의 시장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카에 사용되는 텔레맥티스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 LG 이노텍사를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하만과 콘티넨탈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신규 고객을 확대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 진출 본격화를 통하여 화웨이나 샤오미, 애플 등의 신규 고객군을 확보하여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Y팜사의 목표는 2021년 RF 시장 글로벌 1위 기업이 되는 것이 가장 당면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본 공모의 구주 매출 관련 부분을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모 후 기준 주주에 관한 주식 수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최대 주주 등 주식에 대한 현재 공모 후 보유 수량은 1012만 주인데, 저희가 공모에서 확인했던 주식 수가 총 1012만 주입니다. 즉 이는 근본 구주 매출에서 지난 M2I 코퍼레이션사와 같이 최대 주주 및 회사 임원들의 주식을 구주 매출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VC 및 전문 투자자가 기존에 보유했던 주식을 구주 매출로 매각을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최종 IPO 전망입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는 양호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 407대1의 양호한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공모밴드 최상단으로 최종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동일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E&D사와 동시에 진행되는 청약 일정이라는 부분은 다소 좀 부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분석 결과이며 양호입니다. 높은 성장성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여주었으며, 차별화되는 기술력과 삼성전자라는 확실한 납품처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낮은 영업이익률과 삼성전자가 사실상 유일한 매출처라는 부분은 극복해야 할 과정이며, 텔레매틱스사 시장 역시 진출이 불확실하다는 부분 역시 조금 평가를 보류하게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분야 전망은 맑음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로 인하여 글로벌 5G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증가하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 시장 역시 Y팜사에 굉장한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IPO 시장의 분위기 역시 맑음입니다. 7월 상장기업이었던 SK바이오팜을 비롯하여 마크로미램브레인, 위더스 제약, LET, 소마젠사의 상장 초기 호성적과 TSI, 솔트룩스, 제놀루션사의 높은 청약 경쟁률로 보여지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IPO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종합 전망은 양호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도 양호하였고, 기업의 자체 역량도 양호합니다. 산업 분야의 전망과 근래 IPO 시장의 분위기 역시 좋습니다. IPO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보여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기업이 결국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는 삼성전자의 1차 벤더에서 머무느냐, 아니면 근본 공모를 기회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더 많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여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해당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단기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장기적으로 보유할 것인지 충분한 고민과 포지셔닝을 정하신 후에 투자에 임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Y팜사의 공모주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셀레믹스사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